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플러스 하면은 이 채권에 관한 내용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목적물가에 어떤 이거 받침은 어떻게 쓰더라? 가끔씩 이게 그렇죠. 네, 결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결연성. 이제 이걸 인과관계라고 얘기하는데 목적물과의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반드시 그 건물이라면 건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됩니다. 그 건물로부터.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성립되는 것 두 가지, 결연성이 인정되는 것 두 가지 배우기 전에 인정되지 않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인정되지 않는 것, 보증금. 임차인의 보증금. 예를 들어서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 기간이 되는데 이 인간이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단 말이죠. 다 못 나가고 있는데 경매 넘어갔어요. 어떻게? 해서 유치권 신고한 겁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증금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증금에서 진화해가지고 전문가한테 컨설팅 받았다고 해가지고 보증금 채권을 안 줬고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신고를 하는데요. 이 단어는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쓸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조금 이따 유익비가 뭔지 가르쳐 드릴 거지만. 그래서 보증금을 이유로 해가지고 채권계산서를 넣고 유치권 신고를 하는 사람들, 유익비라고 이름 갖다 붙여봤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보증금은요, 건물로부터 발생한 게 아니고요,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발생을 한 거지 건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결연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겠죠. 네. 네. 두 번째, 권리금 인정 안 됩니다. 뭐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상가 권리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죠. 안쓰러운 건 저도 인정합니다. 상위법상 보호받기가 굉장히 힘들고 제도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데 시설비, 권리비 뭐 다 했는데 이거까지 못 받고 경매는 넘어갔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또 상위법에 다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권리금 얘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권리금은요, 임차인끼리 서로 주고팔 때 그냥 인정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매 넘어가니까 권리금 갖다가 유치권 신고를 합니다. 권리금 갖다가. 근데 인정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유치권의 대부분이. 그리고 건축 자재대금. 이건 또 뭐냐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겠는데, 공사업자가 공사를 해주고 나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가지고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서를 다 보니까 건축 자재대금까지도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유치권 금액에. 건축 자재대금은요, 자신이 이 도급 계약을 하고 나서 수급인으로서 공사를 하는데 필요해서 자기가 자재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해서 생긴 채권이지 이 건물에 대해서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 자재대금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매매대금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갑소유 부동산에 있어서 갑과 을과의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대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죠? 소유권 이전 대금을. 예. 소유권 이전 대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고, 갑과 같은 경우에는 이전 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건 동시 이행 관계죠? 그런데 등기를 먼저 해주고 나서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사를 나갈 리가 있나요? 뭐 돈을 받아야지 이사 나가지. 자, 그런 상태에서 경매가 넘어갔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매매 대금을 못 받은 걸 이유로 해서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 유치권 신고를 했다.
인정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매매계약입니다. 매매계약. 건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이 지금 논리를 이해 못하시면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외우세요. 보증금, 권리금, 건축자재대금, 매매대금은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는 인정되는 것. 공사대금 인정됩니다. 두 번째, 비용상환 청구권 인정됩니다. 비용상환 청구권이 뭐냐? 비용상환 청구권이 뭐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제일 많아요. 유치권 중에서. 이 비용상환 청구권 관련된 내용은. 예를 들어가지고요. 뭐 갑과 을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은 이제 회복자라고 두고요. 이 사람은 이제 점유자라고 둘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갑과 을과에. 그리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럼 점유자는 갑에게 회복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아까 세탁소에서도 을이 세탁소라고 하면은 세탁소가 양복을 갖고 있고 드라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와서 돈을 주면 다시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양복을 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이 있고 임대차 계약 관계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물건을 점유하면서 이 건물에 지불한 비용이 있습니다. 지불한 비용이. 그러면은 회복은 해주되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야죠. 소유자한테. 내가 뭐 하는데 이거 고쳤고 뭐 했고 이 돈 줘라. 그럼 회복을 하면서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 거 드렸으면. 그걸 청구할 수 있느냐? 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나눠집니다. 아까 유익비 튀어나왔었죠? 예, 유익비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으로 필요비와 유익비가 인정된다고 하니까 이 법률 용어를 이용해서 보증금 못 받은 거, 권리금 못 받은 거,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을 이런 이름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인정이 되니까, 필요비 상환 청구권 인정이 되니까. 그럼 필요비가 뭐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건데, 필요비는요, 현상 유지를 위해서 쓴 비용입니다. 천장에 비가 셉니다. 그래서 방수공사 했습니다.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쓴 비용이죠, 필요비. 그리고 두 번째, 보일러가 터졌습니다. 보일러 고쳤습니다.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린 비용이죠. 이런 걸 보고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익비, 이용 및 개량을 위해서 쓴 비용. 무슨 말이냐? 현상 유지를 위한 비용이 아니고요. 건물의 어떤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비용을 쓴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건물에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임차인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었습니다. 이게 유익비예요.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유익비예요. 살고 있는데 건물 벽면이 너무너무 노후해가지고 바깥에 페인트를 산뜻하게 칠했습니다.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된 거죠. 이게 유익비라고요. 이게 유익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굉장히 많습니다. 유익비 이거, 임차인들. 그런데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켜야 되는데 어떤 것만 인정이 될 것인가?